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점심을 더 중시하고 저녁은 대충 넘기거나 건너뛰어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시간은 낮이 아니라 바로 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에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가 다음 날의 건강과 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녁을 제대로 챙기면 근육은 더 이상 빠르게 줄어들지 않고 손발 저림도 완화되며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뻣뻣하던 증상도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숙면을 취하게 되면서 정신도 맑아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배고픔을 참고 혹독한 식단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지로 굶거나 지나친 다이어트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올바른 음식을 올바른 시간에 먹는 것입니다. 저녁에 균형 잡힌 단백질, 채소, 통곡물, 건강한 지방을 챙기면 그 자체로 최고의 건강 관리가 됩니다. 이렇게 실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분명합니다. 근육이 유지되어 걷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혈당이 안정되어 당뇨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고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어 아침마다 머리가 맑아집니다.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과 활력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기적처럼 찾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 저녁 한 끼를 어떻게 드시느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작은 습관을 지키느냐, 이 차이가 1년 후, 5년 후의 건강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의 기적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밥 한 끼를 올바르게 챙기고 짧은 시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그 습관이 내일의 활력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평소 저녁 식사에서는 어떤 음식을 주로 드시나요? 혹시 저녁을 거르거나 간단히 죽이나 빵으로만 때우신 경험은 없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들었던 생생한 사례처럼 작은 변화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어르신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말씀드린 저녁 식사의 황금 식품을 활용한 7일 식단표를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과 조리 팁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한 저녁 한 끼가 내일을 더 가볍고 활기차게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저녁은 그냥 대충 먹고 자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 저녁을 소홀히 하면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고 손발이 저리며 아침마다 다리가 돌처럼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녁 한 끼만 제대로 챙기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밤새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다음날 아침 한결 가벼운 발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환자분들과 함께하며 이 사실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특히 60세 이후부터는 저녁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근육과 신경, 그리고 잠까지 지켜주는 치료 같은 한 끼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저녁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근육 감소와 손발 저림을 막고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한 끼 저녁을 바꿨을 뿐인데 2달 만에 걷는 힘이 살아나고 밤새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어르신 여러분도 집에서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황금 저녁 식단과 생활 습관을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녁 식사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끼니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비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 중 가장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바로 저녁입니다. 늦게 먹으면 살이 찐다, 위에 부담이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대충 넘기거나 아예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저녁은 노년 건강에 가장 중요한 한 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낮 동안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근육을 쓰고 신경을 소모하고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휴식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때야말로 손상된 근육과 신경을 회복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즉, 밤은 몸을 수리하는 황금 시간대인 셈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걷기가 힘들어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더 큰 문제는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몸 전체의 회복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낮보다 저녁에 어떤 영양을 공급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밤에는 낮과 달리 몸이 새로운 에너지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대신 낮 동안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필요한 재료가 바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같은 영양소입니다. 특히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근육을 만들고 손상된 신경과 조직을 회복시키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저녁 식사에서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면 이 호르몬의 효과가 반감됩니다. 결국 몸은 회복할 자원을 찾지 못해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아침마다 손발이 저리거나 다리가 뻣뻣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녁을 거르면 몸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스스로 근육을 분해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백질을 먹지 않으면 몸은 자신의 근육 단백질을 에너지로 써버리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근육 소실이 가속화되고 회복 속도는 더욱 늦어집니다. 세계보건기구와 대한영양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40%가 단백질을 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한다고 합니다. 즉, 10분 중 4분은 이미 근육 손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는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지고 상처 회복이 늦어지며 각종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상처나 가벼운 낙상도 큰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녁 한 끼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낮에 부족했던 단백질과 영양소를 보충해 주어야 밤 동안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늘 강조하는 저녁이 황금 시간대다라는 이유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있습니다. 72세 남성 어르신이었는데 평소 저녁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들었는데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살만 찐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고 아침마다 손발이 심하게 저려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녁에 생선이나 달걀, 채소와 현미밥 같은 균형 잡힌 식사를 챙기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때는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발 저림이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적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몇 걸음만 가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동네 한 바퀴를 거뜬히 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는 저녁 한 끼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녁을 가볍게 먹거나 아예 거르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저녁을 안 먹으면 살이 덜 찌고 위에도 부담이 없다라는 말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가장 흔한 오해이자 큰 실수입니다. 저녁을 지나치게 적게 먹거나 거르면 몸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 결국 자신의 근육을 분해해 버립니다. 그 결과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고 아침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손발 저림이 심해집니다. 또한 포만감이 유지되지 않아 밤중에 허기가 져서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저녁을 소홀히 하는 것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근육 감소와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을 거르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흔한 실수는 저녁을 너무 늦게 먹는 것입니다. 하루 일과를 모두 마친 뒤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야 저녁을 드시거나 심지어 밤 10시, 11시가 넘어 식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이 되면 몸은 이미 휴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화기관 역시 쉬어야 하는데 늦은 저녁을 먹으면 위와 간, 췌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결국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밤늦게 먹은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이나 기름진 음식을 이 시간에 먹으면 혈당이 밤새 높아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함이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저녁은 늦어도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마쳐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소화가 끝나고 몸이 편안하게 회복 모드에 들어가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잘못된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속이 편하다는 이유로 흰죽이나 라면, 빵과 같은 음식을 저녁으로 드십니다. 하지만 이런 음식들은 단백질과 필수 비타민이 거의 없어 근육과 신경이 회복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전혀 공급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정제 탄수화물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결국 밤에 혈당이 불안정해져 숙면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 실수는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을 저녁에 먹는 것입니다. 삼겹살, 튀김, 패스트푸드처럼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화가 어렵고 위장에 부담을 줄 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런 음식들은 동맥경화를 촉진해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혈액이 손발까지 원활히 흐르지 못하면 근육과 신경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손발 저림이 더 심해집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튀기거나 기름에 절인 음식 대신 찜, 삶기, 올리브유를 사용한 가벼운 구이 같은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편하고 영양도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소 저녁을 흰죽으로만 때우셨습니다. 저녁을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결과 2년 사이에 체중이 5g 이상 줄었고 근육이 눈에 띄게 위축되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밤마다 손발이 저려 숙면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께 단순하지만 중요한 변화를 권했습니다. 저녁에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신선한 채소, 소량의 현미밥을 챙기고 잠들기 전에 따뜻한 저지방 우유 한 잔을 드시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힘들어 하셨지만 한 달, 2달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손발 저림이 크게 줄고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어 표정이 밝아지고 활력이 살아났습니다. 이 사례는 저녁을 거르거나 잘못 먹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올바른 저녁 식사만으로도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녁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몸의 회복 속도와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저녁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가장 효과적인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40, 바로 40, 80, 바로 35, 80, 바로 40, 80, 바로 40, 80 법칙입니다. 첫째, 단백질 40%입니다. 근육을 지키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기 위해 단백질은 반드시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단백질 합성이 늦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근육 감소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채소 35%입니다.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할 뿐 아니라 섬유질이 많아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비율을 지켜야 영양이 균형 잡히고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통곡물 탄수화물 15%입니다. 흰쌀밥이나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이 아니라 현미, 귀리, 고구마처럼 소화가 천천히 되는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밤새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넷째, 건강한 지방 10%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피하려 하지만 올리브유나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심장과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소량만 섭취해도 혈액순환을 돕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줍니다. 즉, 저녁 식사를 구성할 때 이 네 가지 비율을 지킨다면 근육, 신경, 뼈까지 골고루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잘 잡힌 한 끼가 바로 몸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 생선입니다.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생선은 고품질 단백질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심장을 보호합니다. 만약 이런 생선이 구하기 어렵거나 가격이 부담된다면 틸라피아나 붕어 같은 익숙한 생선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달걀과 닭가슴살입니다. 달걀은 비타민 B군과 콜린이 풍부해 뇌와 신경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닭가슴살은 소화가 잘 되면서도 단백질 함량이 높아 저녁 식사에 적합합니다. 셋째, 저지방 또는 무가당 우유입니다.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공급해주며 숙면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까지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마시면 몸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넷째, 진한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근육과 신경이 밤새 원활히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은 불포화 지방과 미네랄이 풍부해 작은 양으로도 큰 건강 효과를 줍니다. 이제 각 영양소의 역할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B1, B6, B12는 신경을 보호하고 손발 저림을 줄이는데 꼭 필요합니다. 달걀, 생선, 통곡물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저녁 식사에서 챙기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마그네슘과 칼륨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의 흥분을 조절해 밤에 쥐가 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칼륨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 그리고 견과류는 저녁 식단에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은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고 비타민 D가 있어야 제대로 흡수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멸치, 두부, 버섯을 함께 섭취하면 효과적입니다. 사실 이런 영양소는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들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생선구이 한 토막, 나물 반찬, 된장국 한 그릇만 있어도 충분히 균형 잡힌 한 끼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올바른 비율로 챙기는 습관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저녁을 드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께 직접 권해왔고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표준 저녁 식단입니다. 특별하거나 값비싼 재료가 아니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먼저 단백질 공급원으로는 연어구이를 권합니다. 백지 정도를 올리브유 소량으로 살짝 구워 드시면 고품질 단백질은 물론 오메가3 지방산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연어가 부담스럽다면 고등어나 틸라피아도 좋은 대안이 됩니다. 채소는 반드시 곁들여야 합니다.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를 데쳐서 작은 그릇에 담아 드시면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채소만으로도 마그네슘, 칼륨, 비타민이 풍부하게 공급됩니다. 주식으로는 현미밥 한 공기나 작은 고구마 한 개를 권합니다. 흰쌀밥에 비해 소화가 천천히 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밤새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견과류 한 줌을 더해 주시면 좋습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과 마그네슘, 아연이 풍부해 근육과 신경이 밤새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단,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작은 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디저트로는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나 아보카도 한 조각을 추천합니다. 이 과일들은 칼륨과 섬유질이 풍부해 혈압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유지해 밤중 허기를 막아줍니다. 그리고 잠들기 약 30분 전에 따뜻한 저지방 우유 한 잔을 권해드립니다. 우유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할 뿐 아니라 숙면을 돕는 아미노산인 트립토판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고 안정된 수면을 유도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 밤에 자주 깨거나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자연스럽게 숙면으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따뜻한 온도가 소화기관을 편안하게 해주어 속이 더부룩하거나 답답하지 않고 밤새 편안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 수 있게 만듭니다. 작은 습관 같아 보여도 꾸준히 실천하면 수면의 질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저녁 식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식사 효과가 2배로 커지고 몸의 회복력이 훨씬 좋아집니다. 첫째,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10-15분 동안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를 늘려주는 동작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혈액이 잘 돌면 저녁에 섭취한 영양소가 근육과 신경에 더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둘째,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입니다. 잠들기 전 15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여기에 소금이나 생강을 조금 넣으면 혈액순환이 더 활발해지고 발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셋째, 정해진 시간에 잠들기입니다. 가능하다면 밤 10시 전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되어 근육과 신경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마시되 잠자기 전에는 100-150ml 정도 따뜻한 물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고 밤새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호흡 운동입니다. 천천히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춘 뒤 6초 동안 길게 내쉬는 호흡을 10회 반복해 보십시오. 마음이 차분해지고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숙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65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셨고, 밤마다 손발이 저리고 숙면을 취하지 못해 늘 피곤해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특별한 약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녁 식단과 생활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생선이나 닭가슴살, 채소와 현미밥을 챙기고 식사 후에는 10분간 집 안을 가볍게 걸으셨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호흡 운동을 하며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만으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 다시 오셨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발 저림이 눈에 띄게 줄었고 무엇보다 밤에 깊이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압 수치도 안정적으로 내려가 있었고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동네를 가볍게 산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올바른 저녁 식사와 작은 습관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잘 보여줍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론은 분명합니다. 바로 저녁은 노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한 끼라는 사실입니다.